솔직히 요즘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지 않으셨나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은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막상 번호를 누르려니 손가락이 멈춰버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괜히 폐 끼치는 건 아닐까? 지금 바쁘다고 하면 어쩌나? 별로 반갑지 않아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결국 전화는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창밖을 보고 점심 먹고 나서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녁이 되면 조금 산책을 나가고 밤에는 또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신 건 아닙니까?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진 것 같고 나만 남겨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나이 먹으며 원래 이렇게 사람들과 서먹하게 되는 걸까? 직장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왜 다시 연락이 안 되는 걸까?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이 없이 지냈던 걸까? 내가 사람 관리를 못했던 걸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면 외로움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정말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건지, 그리고 혹시 이 감정 속에 당신이 몰랐던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해법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년에는 왜 사람이 줄어드는가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사람이 줄어든 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못나서도 아니고 당신이 사람들을 잘못 대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에 가끔 한 잔도 했습니다. 그때는 관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같은 일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그 구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 갈 이유가 없고 매일 보던 사람들을 볼 이유도 없어집니다. 처음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밥 한번 먹자.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게 됩니다. 바쁜 사람은 무언가로 여전히 바쁘고 시간 있는 사람끼리 만나다 보면 어느새 몇 명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삶의 구조가 바뀌면 관계의 구조도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걸 나눴습니다. 꿈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 기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가 되면 그런 대화의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미 각자 자기 인생을 다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굳이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도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굳이 만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스로에게도 생기고 상대에게도 생깁니다. 그렇게 서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도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도 예전처럼 만나기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 연결됐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없으면 연결고리가 약해지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가 됩니다. 이건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게 당신이 못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독을 선택하게 된다. 처음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고, 고독을 선택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이 말 속에 당신의 지금 상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식이 높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을 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 이미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미 많은 상처도 받았고, 많은 기쁨도 느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람이란 이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관계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가벼운 관계를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누가 됐든 웃고 떠들고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조금 버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이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혹은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한 건지 그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받아줬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조금 피곤합니다. 내 시간도 내 마음도 한정돼 있는데 그걸 진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덜 받게 되고, 약속도 덜 잡게 되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 철학자가 말한 고독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독이란 억지로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조용히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당신이 성숙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붙잡으려 했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붙잡고 상처 주는 사람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는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과적으로 고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나는 왜 아무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상태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혼자다. 그리고 그게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고독입니다.
처음엔 외로움으로 시작됩니다. 당연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줄어들면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고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와 대화하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라는 질문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 외로움은 고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상처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외로움입니다. 이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연락이 끊기고 그렇게 억지로 혼자가 된 상태. 그래서 외로움은 늘 아픕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는 상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더 나를 지킨다고 느끼는 상태. 그게 고독입니다. 이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외로움과 고독 사이에 서 계실 겁니다. 완전히 외로운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독한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와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조금씩 답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가끔은 화가 나고,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독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혹은 기쁨을 느꼈는지,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늘 이런 사람들한테 끌렸구나. 아, 나는 늘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았구나. 아, 나는 늘 이렇게 참고 살았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당신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온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가 외로움을 조금씩 고독으로 바꿔줍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엇을 꿈꿨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신은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기억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서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줄어들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로 노년의 고독이 주는 세 가지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로움이 어떻게 고독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고독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마음이 조용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늘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내 말이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았는지, 내가 뭔가 실수를 하진 않았는지,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 천천히 걷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다가 문득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순간, 아, 이게 평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느끼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늘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반응을 해야 하고 그렇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마음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늘 남의 눈치를 봤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람들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씩 그런 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볼 사람도 없고 평가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웃으면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느라, 자식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그렇게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인생이 어땠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걸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뒤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나는 무엇을 이뤘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기 인생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건 아쉽게 느껴지고 어떤 건 후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요. 늘 앞만 보고 달리다가 정신 차리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 번째 선물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신에게 주어진 고독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은 젊을 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이런 걸 느낄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그 여유가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니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외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이 당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단단하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움에 대해, 고독에 대해,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살아냈습니다. 많은 관계를 맺고,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떠났고, 어떤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신의 탓이 아니며, 그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은 사실은 당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는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 이제는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 써도 됩니다. 혼자 산책하는 그 시간, 혼자 차 한 잔 마시는 그 시간,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처음엔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고독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몰랐던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외롭다고 해서, 지금 당장 혼자라고 해서 그게 평생 그럴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혼란에서 평화로, 불안에서 자유로,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자유로운 사람으로, 더 평화로운 사람으로. 그러니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걸 견뎌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혼자 있던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처럼 조용히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비록 조용하더라도, 비록 혼자더라도 그 하루들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존중받을 만합니다.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기까지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